짜잔! 안녕 친구들! 자,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플랑크톤이라는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해봤죠.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긴 글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내용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플랑크톤이라는 이야기, 잘 기억하시나요? 네.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플랑크톤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 호수 연못뿐만 아니라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사는지가 다를 뿐이지요.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는 아무 생물도 없다고요?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생물까지 포함하면 자연적인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그리고 떠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모두 물에 가만히 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는 스스로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 능력이 워낙 약해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은 모두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왼쪽에다 놓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154쪽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4쪽. 자, 지난 시간에 요 위에 플랑크톤 그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번 문제에서는 각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1문단은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를 한번 정리해서 써보려고 해요. 자, 1문단 한번 볼게요. 1문단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물이 뭐에 꼭 필요하대? 생물에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이 내용이에요. 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바로 물이다. 이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물이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단 한번 볼까요? 이 문단은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간추릴 수 있을까요? 이 문단. 우리 여기 보세요. 작은 병에 아무 생물도 없을까?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치? 어디에는 무조건? 물이 있는 곳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병에도 안 보이는 것도 다 생물이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 뭐가 산다고요? 생물이 살 수 있다고 생물이 산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보겠습니다. 3문단. 자, 3문단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바닥 생활, 헤엄치는 생활, 떠다니는 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랑크톤은 어떤 생물? 붕둥 떠다니는 생물. 자, 우리 제목이 플랑크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랑크톤이 어떤 생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이거죠. 요거예요. 요거. 자, 같이 정리할게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생물을
이라고 한다. 플랑크톤이 어떤 생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자, 마지막 4문단이네요. 4문단. 자,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애도 있어. 하지만 너무 약해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해파리처럼 큰 애들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칠 수 없다면 다 플랑크톤으로 취급해, 분류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까요? 헤엄치는 애들이 있어. 이거? 여기에서는요, 헤엄치는 애들, 어떤 종류는 헤엄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헤엄치는 애들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칠 수 있으면 그건 다 플랑크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죠. 자, 우리가 착각하는 해파리 같은 큰 생물들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칠 수 없다면 플랑크톤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큰 생물이라도 자, 뭘 거스를 수 없으면 그치, 물의 흐름을 자, 거슬러 헤엄칠 수 없으면 자, 칠 수 없다면 플랑크톤이다. 없다면 아이고 빠뜨릴 뻔했네. 플랑크톤이다. 여러분들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이 흐르는데 거꾸로 막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가잖아요. 걔네들은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의 힘이 있는 거지. 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플랑크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이 지금 요거거든요. 우리 아까 했었죠?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내용 간추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묶어서 자, 요쪽으로 오시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계속 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플랑크톤의 전체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어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어주는 말. 우리 앞에서 박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 자, 어디 있냐면 149쪽 아래 박사님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 때에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와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어주는 말이 뭐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게 중요한 문장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 이걸 하나로 이어서 만들 때 요 세 가지를 세 가지 말고 더 있지만 이런 이어주는 말을 쓰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등등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활용하면 더 연결이 잘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연결시켜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1문단과 2문단 중심 여기 중요한 내용을 이을 때 그래서라는 이어주는 말을 활용한 거죠. 자, 그 다음 쓸게요. 이 가운데에서 세 번째,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이 플랑크톤이래요. 자, 이 가운데, 자,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뭐라고 한다?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둥둥 떠다니지만 그 중에서 어떤 큰 생물이라 하더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칠 수 없으면 플랑크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내용을 쓰면 되겠죠. 큰 생물이라도 어때요?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자, 뭐라고요? 플랑크톤이라고
입니다. 여기 씁니다, 입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죠. 어머, 여기 선생님도 여기 합니다라고 바꿔야 되네.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쁘게 쓰세요. 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쓴 거예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글을 읽고 나서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짧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용 간추리기,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이렇게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자세한 원래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6번. 정보를 전달하는 글. 여러분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내가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글을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어떤 알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읽고 싶은 내용과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해. 그럼 막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 그게 정보를 나타내는 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 서로 하네요. 나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의 역사를 설명한 책을 읽을 거야. 이 여자친구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가 많은 책을 구할 거래요. 자, 책을 볼 거라고 했고, 또 이 남자친구는 인터넷에서 인도의 전통 의상을 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도 궁금해졌어. 전통 의상을 설명하는 책을 찾아봐야지. 이 친구는 뭐가 궁금하대요? 전통 의상, 인도의 전통 의상. 그쵸? 그래서 인도의 전통 의상을 설명한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정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책을 보는 거. 그쵸? 자, 이 친구는 난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볼 거야. 어떤 친구도 이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어요.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어떤 게 좋을까? 이 친구도 찾아보겠죠. 책이든 인터넷이든. 그쵸?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찾아보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찾게 되면 그 찾은 그 글이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우리 앞서서 두 가지 글을 봤어요. 민화,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란. 민화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그쵸? 민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인 거죠. 플랑크톤이란 이 글은요? 맞아요. 플랑크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정보가 담긴 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화, 플랑크톤이란 그 두 글을 읽으면 아, 나 몰랐던 거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 이러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네요. 민화, 플랑크톤이란과 같은 글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궁금한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많으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자, 선생님도 플랑크톤이란 글을 읽으면서 해파리가 플랑크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친구들처럼 모르는 걸 찾다 보면 궁금했던 게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지금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차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